안녕하세요. UTV 최창 정승은 원장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조개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웃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예쁜 보조개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새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내원하고 계세요. 제 나이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82년생입니다. 대표적인 보조개 스타로는 여자는 신민아, 그리고 남자는 잘 몰랐었는데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가 우리 현빈님이 살짝 웃는데 싹 들어가는 보조개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조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성형외과 최찬 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하, 네, 요청이 들어왔군요. 네네. 네, 아유, 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네, 그럼 우리가 다 보조개가 사실 뭔지 알지만 의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조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보조개는 입꼬리 당김근이라고 있어요. 소근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수축을 했을 때 입꼬리 쪽이 당겨져요. 이렇게 이거 입꼬리 당김근이 수축했을 때 들어가 보이는 것을 보조개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보조개가 생각보다 상담을 오셨을 때 한 5분이면 상담이 끝날 것 같은데 30분씩 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게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30분? 한 번씩 그렇게 하던데 보조개 하는데 수술이 10분, 20분인데 상담이 30분이야 막. 그럼 저는 거기서 항상 제일 궁금한 게 디자인이 아닐까. 사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뭐길래 대체 보조개 상담을 30분씩 할까? 그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디자인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럼 환자들에게 디자인을 권하는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통상적인 보조개 위치를 잡는 곳은 우리 입 꼬리 부분부터 귀 맨 아래쪽까지 연결한 선, 그 다음에 눈 맨 바깥쪽, 눈 꼬리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왔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꼭 이 부분을 수술하는 위치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근처 뭐 상관없긴 한데요. 불가능한 부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침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침이 나오는 구멍이 이걸 따라서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침생방 근처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 블로그에는 그냥 보조개 수술이라고만 하지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병원 블로그들에 절개 수술, 비절개 수술 이러면서 우리는 비절개를 합니다. 막 이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구나. 대체 두 가지 수술 방법 차이는 뭔가요? 보조개를 안 째고 할 수가 있나? 아마 제 생각에는 성형외과라는 과목 자체가 창조적인 환자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수술을 이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 이 보조개라는 수술을 맨 초창기에는 밖을 쬐었어요. 밖을 째서 안에 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해서 보조개를 만들었었는데 뭐 잘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는 풀고 난 다음에는 이게 밖으로 흉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게 좀 흉터가 좀 보기 싫구나 해서 밖을 째지 않고 입 안쪽을 째서 입 안으로 접근을 해서 보조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절개로는 보조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입 안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밖을 짠 거를 절개라고 하고 입 안을 짠 거를 비절개라고 한다면 저는 뭐 비절개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용어가 적합한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아, 결국엔 마케팅적인 용어다.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TV. 네, 그럼 보조개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할 때 얼마나 아픈가, 하고 나서도 아픈가, 붓기는 얼마나 가는가, 멍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면 조직에 이제 손상이 일부 있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되면 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다음 날이 가장 부어 있고 그 뒤로 한번 쑥 빠지면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멍은 복불복입니다. 잘 생기진 않아요. 10명 하면 1명 생길까 말까?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통증은 마취할 때 아픕니다. 바깥에 한 방, 입 안쪽에 한 방, 그거 맞을 때만 아픕니다. 네, 그리고 보조개 수술하고 나서 생각보다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아무리 볼펜으로 찍어보는데 그게 내 보조개랑 수술이랑 사실 결과가 다르니까 만약에 수술을 풀고 싶다면 언제 풀어야지 원래대로 100% 돌아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2주가 기준입니다. 조금 더 늦게는 3주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수술 자체가 바깥쪽에 있는 피부랑 입 안에 있는 점막을 이렇게 붙여놓는 수술인데 이거를 실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실을 풀어도 얘들이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어색하시면 2, 3주 내에 빨리 풀기를 권해드립니다. 명심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조개 수술 후 주의사항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주의사항들은 대부분은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잘 안 풀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양치도 살살 하든지 가글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요.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들이, 특히 바깥쪽 진피 탄력이 좋으신 분들이 풀릴 확률이 되게 높으시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주의사항을 꼭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 안 지켜도 되겠네요. 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보조개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수술을 결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절개법, 비절개법이라는 수술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경험이 많은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많아요. 긴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요. 위치도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볼펜으로라도 찍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하면 예쁠지, 어느 정도 길이로 하면 예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입술 필러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설정까지. 안녕. 안녕. 또 봐. 바이바이.